네, 취급 정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4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워커넷에서 제공하는 성인을 위한 취급 적응 검사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개발 연도, 실시 시간, 내용,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런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낸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이게 이제 창업 적성 검사인데, 자, 뭐, 이 팁이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보시오. 이거 문제 1, 3이 나오죠. 1이 3개가 돼요. 1이 3개로 늘어난다. 1, 3을 하면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해서 창업 적성 검사다. 이렇게, 음, 어, 기억하는 게 도움이 되거든.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런 거는 뭐 저렇게 답을 외우는 방법밖에 없죠. 42번에 직업상담 시 제공하는 직업정보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직업정보의 기능이네요. 여러가지 직업적 대안들의 정보를 제공한다. 내담자의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이 직업정보의 주기능이다. 직업정보는 이거는 흥미, 적성, 가치 이런 거 할 때는 이거는 뭡니까? 직업 관련 검사죠. 검사에 관한 내용이죠. 흥미 검사, 적성 검사, 가치 사정 이런 거는요. 그래서 이거는 직업 정보의 주 기능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일종의 심리 검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업 심리학도 있고 직업 정보론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험이 부족한 내담자에게 다양한 직업들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선택이 현실에 비추어 부적당한 선택이었는지를 점검하고 재조정해 볼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그렇죠. 직업 정보를 통해서 말이죠. 어쨌든 간에 흥미, 적성, 가치 등을 파악하는 것은 이건 직업 정보의 주 기능이 아닙니다. 43번에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채용 정보 중 기업 형태별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건 마스터 키가 있죠. 황금 다중이죠. 네, 그래서 황금 다중, 금이 나오네요. 금융권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스터 키를 활용하면 되고요. 44번입니다. 제10자 한국표준산업분리의 산업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습니다.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 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의 분류에 따라 결정된다. 이건 항상 맞는 답으로 이렇게 옵션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조사 시점에서 경영하는 산업에 의해 결정된다. 조사 시점 나오면 땡이죠. 조사 대상 기간 중이죠. 이렇게 조사 시점 나오는 건 땡입니다. 틀린 게 나왔죠. 좀 3, 4번은 맞는 내용이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5번입니다. 고용안전장려금. 이걸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마 이걸 제대로 찾아먹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의 계속 유형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의 유예나 제도 등을 시행하면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워라밸은 이 균형을 맞추는 거죠. 일과 그 다음에 뭡니까 생활의 안정, 워라밸이죠. 그 다음에 사업주의 배우자, 사촌 이내 혈족, 인적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지급한다. 임신 근로자 임금 감소 보조금은 월 최대 24만 원이 아니고 이건 뭐 익혀놔야 됩니다. 월 최대 40만 원이 됩니다. 임신 근로자 임금 감소 보조금. 46번입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포괄적인 업무에 대해 적용하는 직업분류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됐죠. 포괄적 주체성이죠. 주가 나오니까 1번이죠. 주체성. 자주 나오니까 이제 척범은 투기죠. 47번입니다. 사업주 지급 능력 개발 훈련 수행 기간 중 전국 고용센터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HRD 넷 사용 인정은 여기서 해줍니다. 예, 여기에서 지정 훈련 시설 인지정도 해주고 훈련 과정 지도 점검도 해줘야 위탁 훈련 과정 심사는 아닙니다. 예, 과정 심사. 이것은 고용센터에서 요구사항 하지 않는다. 이것도 흑색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답을 이렇게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이 과정 심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심사 받은 그 기관에 대해서 뭐냐 지도 점검을 한다거나 인지정을 이렇게 하지 심사는 고용센터에서는 업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겠죠. 48번입니다. 공공직업정보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항상 우리가 자유제한을 생각하면 되죠. 왜? 이게 민간직업정보 특성이니까 전 산업의 직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조사 분석한 전 산업의 직종 이거는 이제 바로 포괄적이죠. 제한적이 아니고 포괄적 이게 공공직업정보가 되고 보편적 항목으로 이루어진 기초정보가 많다. 보편적 항목이니까 이것도 역시 포괄적인 게 됩니다. 관련 직업 간 비교가 용이합니다. 왜?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조사하고 특정 목적에 맞게 직종을 제한적으로 한다. 제한된 거는 이거는 민간 직업 정보에 해당됩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 있는 문제가 되겠죠. 49번입니다. 다음은 한국직업사전에 부가직업정보 작업 강도 중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 최고 20kg, 마트에 쌀 20kg. 이게 보통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최고가 20kg. 그냥 요 반인 10kg 정도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 올리거나 운반한다. 이게 보통 작업이 되겠습니다. 알다시피 이 앞에서도 한번 했지만은 작업 분류가 아가보는 게 힘들어해서 아주 가벼운 직업 보통 어, 어, 보통 강도 있죠. 그 다음에 힘든 직업, 아주 힘든 직업 이렇게 5개로 아가보 히마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앞에 아마 그 내용을 뭐 나왔죠. 50번입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제 직업능력 개발 계좌의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고 있는 현재 재직 중의 사람 이 공공이라든가 이런 데는 해당이 안 되죠. 이중이 되기 때문에 만 65세인 사람은 되죠. 왜? 만 75세 미만이면 되니까 65세는 여기 해당되니까 발급 대상이 됩니다.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에 참여해서 이중은 안 되죠. HRD 넷을 통하여 직업 능력 개발 훈련 동영상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됩니다. 동영상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51번입니다. 직업 정보를 가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시청각적 효과 줘야 되고 직업에 대한 장단점을 편견 없이 제공해야 됩니다. 장점만 부각하는 거 안 된다는 그 문제가 한번 직전에 풀었죠. 가장 최선의 자료를 활용하되 표준화된 정보를 활용해야 되고 직업은 전문적인 것이므로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가공한다. 분석에서는 전문적인 용어고 그 이후 가공은 어때요? 알아듣기 쉬운 일반적인 용어로 써야 되니까 이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한국 직업 전망의 향후 10년간 직업별 일자리 전망 결과 증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고기 잡기 힘들죠 요새 바다에.
어업 종사자, 또 하나는 뭐냐면 항공조종사. 이 두 가지는 전망길과 정가가 예상되는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번갈아 나오니까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입니다. 건설 기계설비기사, 공조 냉동기계기사, 승강기사 자격이 공통으로 해당되는 직무 분야는 문제 답이 다 나왔네요. 승강기기사. 이거 기계 분야가 되겠죠. 이거 보너스로 주는 거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54번입니다.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학과 정보 중 공학 계열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도 쭉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제가 했던 말 생각나요. 쌍안경은 공학 계열이다. 예. 쌍안경은 조경 안경학과는 공학 계열이죠. 마침 여기에 나와 있네요. 조경학과는 공학 계열에 해당되는 거. 여기 조경학과가 공학 계열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55번입니다. 직업정보의 일반적인 정보관리 순서로 적합한 것은, 직업정보는 수분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분가는 요거 나오죠. 수제분은 아니고 수분평도 아니죠. 수분체도 아닙니다. 수분가.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맞게 되어 있겠죠. 56번입니다.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제조업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아주 자주 안 나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 복잡한데요. 이건 답을 이런 거는 익히는 게 좋습니다. 4번에 보면은 자본제에서 고정자본 형성,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은 안에 뭐가 있습니까? 기계가 있죠. 기계가 많이 있어. 그래야 제조가 되니까 이 제조업, 이게 이제 회사가 제조업이에요. 이 고정자본은 여기 있는 이 고정되어 있는 이 기계입니다. 뭘 만들기 위한. 그래서 자본제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와 장비를 전문적으로 수리하는 경우는 수리업으로 분류한다 되어 있는데, 제조업에 여기 들어가는 이런 것은 말이죠. 그냥 이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냥 제조업이에요. 이 안에 제조업 안에 여기 수리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전체적으로 수리업입니다. 그러나 제가 참고로 해놓은 거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말고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죠. 비품 이런 거를 할 때는, 그걸 수리할 때는 그걸 이제 수리업으로 분류를 하지. 그 제조 공장 내에 있는 고정 자본 형성 이런 기계는 그냥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답을 익혀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뭐 10년에 한 번 나올까 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57번입니다. 직업정보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든 내담자에게 직업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 아니죠. 모든 내담자에게 주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제공해야 되는 게 직업정보죠. 직업상담사는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아이고, 아주 모범적인 직업상담사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은 이게 직업상담사 해야 될 아주 큰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워크넷도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 홈페이지도 보고 뭐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진로 정보 제공은 직업상담의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며, 제공은 초기는 면담하고 뭐 이런 건데, 처음 면담하는 이 초기 단계에 직업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는 안 맞죠. 왜? 그 사람에게 초기 면접에서 어떤 직업 정보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흥미는 어디 있고 적성은 어떤지 그런 걸 모르는 상태에서 직업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비효과적이고, 이 경우 내담자의 피드백은 고려하지 않는다. 항상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중기 말기 해줄 때는 피드백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내담자가 속한 가족 문화보다는 표준화된 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보다는 나왔죠.
이 가족 문화에 따라서 직업 정보도 어떻게 합니까? 고려를 해야죠. 이걸 고려해서 이 정보가 이 내담자의 이 가족과 문화에 이렇게 잘 융화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환경과 정보를 별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쭉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항상 개인적인 문제와 직업적인 문제는 이게 상호작용을 항상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든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는 서비스 분야. 그럼 제한이 있는 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왜 제한이 없는 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의료 분야입니다. 임상 의료죠. 국제 의료죠. 문제는 컨벤션 기획사 1급입니다. 일단은 1급은 말이죠. 2급을 따야 되는 것도 되죠. 그렇죠. 1급이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서도 제한이 있어요. 1급을 바로 칠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컨벤션 기획사는 학력이 또 따라줘야 돼요. 그게 다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스포츠 경영 관리사 또는 직업 상담사는 이런 거는 학력이나 경력에 아무런 제한이 없죠. 59번입니다. 한국 표준 직업 분류의 대분류 9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가 1부터 쭉 9까지 나와 있죠. 1위 관리자, 2번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그 다음에 3부터 8까지는 몰라도 되고 9가 뭐라고요? 단순 노무자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히 A해서 군인이 나오죠. 그래서 끝에 이 9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되지요. 60번 문제입니다. 제10자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앞으로 이런 거 보면 뭐가 틀리는 거다 이미 답이 나와 있죠. 그거 찾으면 됩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지 맞죠?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분류한다.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최소한 거 분류하는 게 대분류. 큰 것부터 분류하고 그 다음에 중소세 세세 분류로 하는 거 맞죠? 큰 것부터 작은 거로. 3번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그 활동 단위의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하는 거 맞고요. 계약에 의하여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별도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한다. 이게 땡이죠. 뭐 앞에 내용은 뭐 일단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여하튼 별도 나오면 땡입니다. 아시겠죠? 별도 나오면 이별은 싫다. 직업 상담 항목은 몇 가지는 좀 이렇게 이상한 문제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뭐 60점 취득하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는 내용 같습니다. 쉬운 내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틀리지 않고.